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안녕하세요,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정말 드라마가 기대되는 하루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구조 119의 이명기 대표님 모셨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현장에 계시는 거죠? 네네. 구조 요청을 오면 저희들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가서 위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제보자와 소통을 해서 이 아이가 어디서 밥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습득한 이후에 포획 방법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모든 걸 알았다 손치더라도 그 동물이 포획틀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끊임없는 기다림을 통해서 포획틀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이동장에 넣어서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 전 과정을 다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 해주셔야죠. 동물구조 아, 119 네. 평소에 왜 주목하고 계신지. 네. 반려동물 천만 시대, 반려인 천만 시대 얘기하는데 또 놀라운 수치가 하나 있죠. 1년에 유기되는 반려동물 수가 10만, 지난해는 12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기된 반려동물이 어떻게 되는가? 뭐 구조나 포획이 돼서 보호소를 가죠. 그 몇 퍼센트가 이제 재입양이 되고, 몇 퍼센트는 자연사를 하고, 몇 퍼센트는 안락사를 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동물들 생명들을 수치로만 파악하고 있는데 12만이라는 유기동물이 나오는 수치 사이의 과정을 아무도 몰라요. 임 대표님이 이제 한 1년 반, 2년 됐죠. 사이에 구조해서 입양 보낸 동물, 유기동물 300마리입니다.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1년에 10만 마리가 유기된다고 생각하더니 턱없이 작은 숫자죠. 그래서 이 하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눈에 사라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를 좀 알리기도 하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사회적 비용이 드는지 좀 알면 우리가 좀 문제를 돌아보지 않을까. 결국에 저도 이제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네. 잘 보셨죠? 네네네. 유튜버잖아요. 네네. 채널의 이름이 발편 발찍. 네, 맞나요? 네. 발로 찍고 발로 편집한다는 것을 약간 이제 순서만 바꿨고요. 이 의미는 사실은 요즘이 다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유튜브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 잃지 말고 유튜브를 하시라라는 측면에서 이제 발편 발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요, 진짜 이제 그동안 구조했던 네. 사례들이 쭉 업로드가 돼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냥 들으면은, 어디서 뭐 하나 구조됐대, 한 마리 살렸대, 이건데 그 과정을 보면은요, 진짜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스토리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제 두 개 사연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저희 어떤 트라우마로 있는 구조. 남양주의 이제 황구와 백구의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저희 이제 발편발찍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어려서부터 백구와 황구가 남양주 한 마을에서 같이 살아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백구가 이제 올무에 모기에 걸려서 목이 썩어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구조를 하러 가게 된 거죠. 이제 야생동물 잡기 야생동물 잡기 위해서. 올무에 걸린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근처 떠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이렇게 산에 다니다가 아마 올무에 걸린 것 같아요. 와이어죠. 네. 물론 당연히 이거는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포획망으로 불법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제보를 받고 백구를 구조하러 갔는데 마을 주민들이 막 얘기하는 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백구는 너무 몸이 아프니까 산에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내려온대요. 그동안에 마을 주민들이 밥을 챙겨주면, 덩어리 같은 걸 주면 그걸 물어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백구한테. 나눠 먹으려고. 나눠 먹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새벽이나 밤에 늦게는 백구를 데리고 내려오는 거죠. 안전한 데로. 그럼 백구는 올무에 목이 걸린 걸려있고, 올무를 그래서 올무가 흰채로. 질질 끌려다녀요, 걸을 때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되는 올무가 자기 몸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편의점 앞에서 이제 팔다 남는 닭이라든가 이런 걸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리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먹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백구가 못 내려올 때 있잖아요. 이제 먹을 게 그렇게 있으면 자기는 꼭 한 절반 정도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을 듣고 한 10일 정도를 그 애들을 추적하고 구조하려고 거의 거기서 이제 잠복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백구가 있는 은신처를 발견하고 구조를 해요. 그 모습을 황구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황구를 잡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잡아가 버렸잖아요. 이제 황구 측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나쁜 사람인 네. 거죠. 어쨌든 백구를 잡아가는 날 그 다음 날부터 황구가 마을을 떠나버렸어요. 못 잡으셨어요? 예, 한 달 정도 있다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백구는 치료가 끝나고 해서 퇴원을 해서 이제 황구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포획틀을 놔도 안 들어가고 예, 생활 패턴도 완전 바꿔버리고 새벽이나 밤 늦게만 잠시 나타나고 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구를 데리고 황구를 잡기 위해서 유인하려고. 같이 이제 인식하는지를 보여줬는데 거기서 황구가 외면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냥 멀리서만 보고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나는 황구가 야 백구야 잘 지내는구나 잘 살아라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이제 눈이 펑펑 내린 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그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제 백구를 입양 보내고 황구는 너무 영리하고 똑똑하니까 당연히 이제 잘 살 거라고 판단하고 거기서 이제 구조는 중단을 했죠. 그때 한 3개월 정도 지났다가 연락이 옵니다. 그 마을 사람들한테 도살됐다고. 황구가요? 네. 알고 봤더니 이제 원래 걔네들 키웠던 이제 용도가 뭐였냐면 키워서 건강원으로 그 즙을 만들기 위해서 개소주요? 개소지용으로 얘네들 키우다가 얘네들이 이제 뚫쳐 나가서 그렇게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라고 하는 건강원 사장이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이 황구가 백구가 같이 잘 지냈다가 백구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또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걔랑 같이 또 거기서 재밌게 놀고 밥을 얻어먹고 막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쌓아놓은 건재상의 그물에 발이 걸린 거예요. 그냥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못마땅했던 사람이 이제 건강원 사장한테 네 개 빨리 처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맨날 밭을 망치고 다니고 이러니까 얼마나 원성을 들었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발로 머리를 박고 멱을 따버렸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증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만 남아있지 안 보여요, 과정이. 과정을 알면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현재 있는 문제는 가장 고통이 없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감을 느끼는 단계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쉬운 것이 측은지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쉬운 이제 방법이 동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감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 공감에는 사실은 저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일을 이제 매일 하시는 분이고 우리 이런 일이 전국에 매일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물구조 네. 119는 네. 유실, 유기 네. 이런 네. 동물들을 위기에 처한, 그렇죠. 네. 위기에 처한 한때는 사람과 함께 살았었던 네. 동물들인 건가요? 네네. 그리고 또 특이하게 어떤 조건이 있더라고요. 구조된 동물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네네. 왜 그런 조건을 다셨어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구조로 함은 항상 누군가가 의탁하고 부탁하고 끝나는 거다. 그렇죠. 지속 가능한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책임도 져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구조동물에 대한 책임, 이것을 명확하게 하자.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 동물구조 119는 의뢰의 비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조된 동물들은 의뢰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이게 명확합니다. 네. 예. 저도 그 취지가 너무 좋다고 동의를 하지만 다른 각도로 네.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유괴견을 발견했어. 불쌍해? 근데 쟤를 위해서 내 돈을 써?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리고 가능하죠. 심지어 책임도 져야 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시스템이 충분히 구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쪽을 유도를 해드리죠.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는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 및 보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지자체에 연락을 하셔라라고 요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구조가 가능하다면 그런 측에다도 연락을 하셔라. 우리의 원칙은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에 적합하지 않는 단계에도 별로 해서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구조 요청을 한다는 그 자체는 그래도 그 생명이 내 눈에 들어오고 방치되어 있다는 게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전화해서 얘기 듣고 거절을 당하거나 비용이 든다는 얘기 들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겠죠. 이걸 왜 그러면 내가 돈을 내야 되지?
이건 누구의 문제인가? 사실 이런 것들이 좀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재 매뉴얼은 정부와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데 그것은 포획해서 보호소로 가고 보호소에서 열흘 있다가 또 안락사되는 이 시스템에 그냥 쳇바퀴 도듯이 가고 있고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노력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죠. 이 동물구조 119의 놀라운 또 정책은 노킬 팔럿입니다. 안락사를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안락사를 시키지 네. 않기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네. 구조 네. 요청을 하라고 하신 거 그리고- 아니에요? 네, 그쵸? 맞습니다. 노킬보다는 오히려 이제 구조될 때까지 구조한다. 이게 더 더 큰 정신인 것 같고요. 그렇죠. 핵심은 구조될 때까지 구조하는 거. 아까 그 에피소드 2개가 네네네. 준비되어 있다는 그것도 네. 들려주세요. 거기는 번식장이었어요. 네, 번식장이라 하면 펫샵에서 강아지들 사죠. 펫샵에 오기 전에 그 어미들이 사는 곳이라 보면 되고 비닐하우스에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 뜬장이라고 해서 이제 똥과 오줌이 밑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그물망처럼 생긴 거죠. 거기에 이제 발을 철망에 발이 빠져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이제 이 모견들은 평생을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임신과 출산만 반복을 하고 아이가 젖을 뗄 2개월 전에 이제 사실 뺏기죠. 인간이 젖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뺏어가죠. 왜냐하면 작고 이뻐야 팔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새끼를 못 낳게 되면 개고기 육수용으로 팔리던가 혹은 유기를 해버리던가. 그러면서 이제 무분별하게 이렇게 번식장들이 운영이 되다가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생산업이라고 해서 그 운영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되기도 하고 관리인이 몇 명 있어야 되고 관리인도 그 1년에 번식할 수 있는 또 기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시설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이제 하게 된 경우죠. 그래서 이 남양주 번식장도 연락이 온 거예요. 포기할 테니 받아다오. 동물보호단체에 인계할 테니 좋은 곳에 입양 보내다오라고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아마 최초로 제가 이제 시도했던 걸 거예요. 저희들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각 입양단체, 우리 쉼터 개인들한테 여러분 같이 해결합시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때 62마리의 번식기한이었는데 각각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5마리, 우리는 10마리 이렇게 해서 다들 입양을 보냈죠. 이런 시스템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구조를 해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이제 자신감이 생겼고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도 좋은 사례로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해서 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구조가 됐다라는 거죠. 동물을 좀 이용해서 돈을 벌어주시던 분들이 이제 이것을 좀 안 하고 싶다 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현재 생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제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의 업종 전환을 우리가 좀 도와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남나지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와 후속 조치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동물을 이용하는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됩니다. 많이 사회적 논의가 되는 동물 체험 카페, 동물 실험. 다 지금 또 동물원도 마찬가지. 동물원을 난 그만두고 싶은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 남아있는 동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동물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떠나야 됩니다. 근데 계속 임 대표님의 인덕과 네트워크로 그렇죠. 해결하고 있는 그건 한계가 것뿐이지. 있죠. 그리고 아주 적은 사례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알리고 공론화시켜서 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이 왜 동물까지 사회에서 책임져야 되지? 왜 내 세금을 내야 되지? 라는 부분에서 이걸 놔두면 사회적 비용은 더 들게 돼 있고요. 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돈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더 큰 가치와 어떤 삶에 있어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생명 하나하나를 구조하는 그 느낌이 희열이 대단하거든요. 약간 부족한 경제력을 넘어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안생성했던 목줄에도 그렇지만 피 흘려서 막 그 떡지덕지 되어서 검은 색이 돼서 다 죽어가는데 쟤를 구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생명 하나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재구조해서 치료만 해주면 끝나는 거다. 근데 얘가 과연 나한테 구조가 될 거냐. 걔가 고맙게도 딱 잡혀주면 너무나 사실은 그 친구한테 감사한 거죠. 한 생명을 살린 거에 대한 어떤 벅차오른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서 구조를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구조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아주 소박하게 4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른 단체나 지자체 또는 네. 뭐 경찰 쪽하고의 협업은 어떻게 되세요? 경찰이나 소방관이 참 재밌는데 자꾸 저희 전화번호를 노출을 아. 시켜서 이쪽으로 전화해봐라라고 한 경우가 상당히 오히려 많다고. 반대로 네. 소방이나 경찰 쪽에서 네. 이쪽으로 연락하세요. 실제로 전에, 직접 전화 오기도 해요. 동시에 이제 논의가 돼야 하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그런 이제 기존의 기관들과의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저도 이제 왜냐하면 장비들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예, 소방서 이런 장비들은 좋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 받고 뭐 이렇게 된다면 협업이 된다면 너무 좋겠는데 제일 시급한 뭐 도움, 시급한 장비는 전용 구조 차량입니다. 개인 차량으로 하고 계신데 이제 뭐 구조하기 적합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은 동물구 119가 구조 전문 조그만 차량이라도 하나 해서 이렇게 마크 붙이고 다니는 동물구조 119 동물구 전용 차량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감사드립니다. 제가 같이 타봐서 알아요. 네.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감정 소모를 겪게 돼요. 일반적으로 영상에서 보는 뭐 SNS에서 보는 잔혹한 화면이라든지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 접하게 되면 소위 말해 연민 피로라는 게 생깁니다. 연민 피로. 네. 이 연민 피로를 잘 극복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오래 할 수가 없고 연민 피로는 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제 문제들이거든요. 단지 연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민이 생기는 그 문제를 치유하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아파하는 수준만이 아니라 아픔에 참여해서 아픔이 치유되고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과정까지 가는 거라고 보는데 김 대표님 힘들지 않냐고 여쭤보는 것도 있지만 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김 대표님이 멘탈 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성격은 또 잘 누르고 있다가 연민피로가 나중에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스트레스도 네. 푸시고 또 특별히 이제 주변의 지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을 구조하고 살리는 하시는 분들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해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패러다임을 저는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국가가 유기동물들을 대하는 태도는 뭐냐면요. 그냥 민원 처리용이에요. 민원 들어오면 프로젝터 설치해서 잡히면 보호소 입소해서 10일 있으면 안락사 혹은 입양. 아주 기계적으로 하는데도 매년 10만 마리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고 엄청난 건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면서 매년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되돌이표식의 이런 유기견 정책은 이제는 없애야 된다라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이제 민원이라고 하는 그 유기견 클린 정책이죠. 사실은 유기견 한 마리도 없애버려야 된다. 혹은 뭐 발견되면 바로 신고해야 되고 사실 이 기본 마인드가 깔려있기 때문에 무한 반복 10만 마리 발생하고 구조해서 안락사 하든가 입양 가든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동물보호단체들은 명확하게 이제 입장이 정리가 된 거는 몇 개가 있어요. 일단은 유기견이 발생한 원인은 제거해야 될 거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폐샤, 번식장. 번식장은 더 규제를 해서 결론은 종국에는 동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못하게 만드는 거. 독일, 영국, 그렇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미국의 주들도 계속 네. 강화를 하고 있죠. 그렇게 생명을 사고 파는 행위를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개농장입니다. 육식용으로 길러지는 이 대단히 그런 농장이 있고 거기서부터 동물 학대가 발생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죠. 유기견들을 잡아다가 유통을 하는 곳이기도 해요. 반대로 도살을 하려다가 이제 발버둥 치고 이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놓쳐서 유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농장이라는 데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절대로 10만 마리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과연 유기견 클린 정책이 맞냐라는 거예요. 도로에 한 마리 개도 없이 한 마리 고양이도 없이 살아가는 게 맞냐라는 거죠. 결론은 시골 내려가 보면 시골에 이제 묵고 있는 개들 그 애도 유기견이 될 수도 있고 마을에 돌아다니는 개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그동안에는 계속 발견 즉시 신고해서 잡아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많은 나라들이 개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는
잡아가서 죽이는 혹은 입양가는 이런 양단의 선택에 있게 만들지 말고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그러면 왜 잡아다가 중성화해서 자시 그 자리에 살고 있는 곳에 풀어줄 생각 못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생사 여탈권을 우리가 민원 처리해서 가지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쨌든 기계도 살아있는 생명이고 거기서 태어난 거잖아요. 더 늘어나면서 복지수준이 떨어지고 병이 걸리고 이런 것이 문제인 거지 실제로는 그 유기견이 더 사실은 유기견이라는 단어도 난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길강아지 혹은 뭐 동네 견 뭐 이렇게 불러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과 항상 살아있던 뭐 그냥 마을에서 살고 있는 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생사 여타권을 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길 개들 혹은 동네 견들에 대해서 중성화한 이후에 제자리에 풀어주는 뭐 이런 걸로 좀 바꿔봐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대표님과 동물구조 119의 꿈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만이 혹은 우리 단체가 최고라는 뭐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진 않아요. 뭐냐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을 먼저 내세우고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구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구조하면 어떨까요? 제가 부족한데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런 기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앞으로도 동물운동을 계속 해나갈 거고요. 특히나 이제 각 지역에 아주 작은 단체들, 네트워크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의 희망은 그런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들을 하나하나 연결을 해서 결국 제가 서울에서 구조하러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스스로 구조하고 스스로 입양 보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자생력을 길러주게 하는 이런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좀 섰으면 좋겠다. 올해의 작은 희망입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